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이재명이 이제 10월달 되면은 두 개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위중교사 하나, 공직선거법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가 먼저 나옵니다. 자, 결심 공판이 9월 3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초에 1심 선고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하순경에 자, 이게 위중교사도 결국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이제 박정훈 의원이 위중교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생생한 녹취록을 다 깠죠. 그래서 뭐 온 국민이 다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김진성 씨가 자신의 죄를 다 법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완전히 내용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뭐 답안지까지 써준 법정에서 어떻게 발언하면 좋다. 답안지까지 써준 이 내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보는 것이 120%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일찍 나올 공직선거법 재판 거짓말한 거죠.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시절에 거짓말한 것인데 하나는 이제 김문기를 모른다. 고위 간부였는데 자 김문기를 모른다.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거짓말한 거. 또 하나는 백현동에서 자신의 그 선대 본부장 출신인 자 김인섭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거기 이제 자신과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이 세 명이 핵심적으로 연루가 돼 있는데 엄청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자 황당하게 박근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혜 개발을 허가하지 않으면 승인해 주지 않으면 뭐 직무유기로 자기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TV들이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 거짓말 유권자를 속이는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공판이 곧 있고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일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위중교사는 뭐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혹시 이게 잘하면은 확률은 적지만은 여기서 뭐 형을 낮게 받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일각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유죄를 얘기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뭐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이 위반 혐의도 여기서 절대로 이재명의 유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조선일보의 그 법조 전문 기자 있죠. 양은경 기자라고. 이 양은경 기자는 이제 이재명의 주요 재판을 거의 다 법정에서 직접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팩트나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법정의 분위기, 이재명의 뭐 어떤 표정, 재판장의 표정, 말투 이런 것까지 취재해서 기사를 올린 그런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양현경 기자가 위중교사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도 1심 유죄 이건 거의 확실하다. 벗어나기 어렵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 2021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받는 장면인데 이때 이미 이재명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국정감사지만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최근에 이 공직선거법 재판 말미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이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데 바로 그런 부분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차원이 다르다. 라고 하면서 뭐 이거 일만에 좀 빠져나가려는 꼼수조차도 통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서 전망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이재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지금 이 공직선거법 재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유죄 증거를 다수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달 12일 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백현동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성을 증명하기 위한 서중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중조사는 검찰이 유죄 증거로 확보한 그동안의 피의자 신문 조서, 그 다음에 진술 조서, 그다음에 각종 공문 이런 거 서류를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 조사 절차를 말하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걸 보면은 판사가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약간 헷갈렸더라도 이게 아니구나.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바로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긴 이런 서중조사가 지난달 12일 날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인물들 대부분은 또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선서하고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그게 결국은 그들의 이재명의 유죄 증거다. 아주 재미나는 이런 표현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경기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어떤 심각하게 의식을 하고 한 얘기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재명이 과거 이거 경기지사를 하면서도 한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다가 기사회생한 바가 있죠. 권순일이 봐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김만배가 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때를 다시 한번 이제 회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나온 것처럼 고의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이런 건데 요런 주장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이날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9명, 그다음에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5명. 이 대단합니다. 자,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9명. 그다음에 이 국토부가 협박했다 그러니까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5명. 그다음에 식품연구원이 연루돼 있으니까 여기 2명 등 총 16명의 진술 조서 여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서중 조사 때 이들은 또 재판에도 나왔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두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직무유기 협박을 받은 바가 없다. 성남시에 대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던 사람들이고 그 내용이 담긴 이런 서중 조사를 지난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판부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뭐 우연히 실수로 이렇게 발언한 것처럼 얘기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또 하나 이제 전술인데, 그러니까 첫째는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국정감사장에 나왔을 때 이재명이는 대선 후보가 됐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자 우선 그 송영길의 방송 인터뷰도 이것도 제시를 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송영길이가 2021년도 10월 17일 국감을 앞두고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 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서도 지사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결국 이제 자신의 불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슬슬 지역 언론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한 거죠. 누르려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아니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를 생각하라. 자기가 조언했다고 한 방송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때 송영길은 대표였었어요. 대표. 무게감 있는 것이죠. 자, 송영길이 당시 대표가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국감에 나가지 않고 경기지사를 빨리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그 이재명과 통화하니까 이재명이 너무 자신이 있어 하더라. 내가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송영길 인터뷰가.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죠. 이 재판부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정황 증거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검찰이 송영길의 발언을 제시한 이유는 이재명 측의 무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재명 측이 국감 발언은 뭐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기지사의 지휘에서 한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막판에 가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게 안 통하는 것이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재명 국감을 이게 일종의 그 대선 후보로서 자신에게 그때 제기되고 있던 의혹 해명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고의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그 다음에 국감을 사흘 앞둔 2021년도 10월 15일, 17일 날 국감이 있었고 이때 역시 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어요.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거 결정적입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도 당시 제기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막 의혹들이 막 제기되고 있을 때요. 민간 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같이 나눠 먹다 걸려놓고 그다음에 들키니까 마치 이재명 때문이라고 정치 공세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이다. 내가 국감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라고 자기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뭐 우연히 실수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다. 이런 것이 틀린다는 것,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뭐 거의 120% 이게 나오는 전망인데 공직선거법은 혹시 어떨까 하지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재판정에서 나왔던 얘기 그 다음에 이재명이 바로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감장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선거 선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